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뉴스의 196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제롬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기도 덕분에. 네. 네. 한 주간의 크고 작은 뉴스를 알려드리는 세상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코로나 현황입니다. 18일 기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한 달 만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 하루 기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유럽에서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17일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7만 45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톨름은 18일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전체 팬데믹에서 가장 암울할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가을과 겨울에 신종 코로나 감염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백신 개발에 나선 화이자사 측은 현재 임상실험 속도를 볼 때 11월 셋째 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백신 긴급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백신도 12월 3상 임상 실험을 마친 뒤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모더나도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존슨앤존슨은 백신에서 부작용이 발견돼서 임상 시험이 중단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백신은 대선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매주 이 시간에 코로나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 진절이 나고 막 짜증나세요? 어떠세요? 아니, 그거 좀 당연히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경각심이라는 게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바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아직도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아직 그 규제가나 제재가 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해제를 해줬거든요, 지금. 학교도 다음 주부터 맞아요. 엘리멘터리는 네. 주 5일을 가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아직도 태산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신경 써서 네. 좀 그 컨트롤을 해주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이는데, 다른 집단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는 게 더 부담스러워졌죠, 이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경각심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린 이유가 그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강단 있는 코로나19 대처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게 파우치는 재앙이고 그와 이 모든 멍청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진절머리 난다고 하면서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비난에 대해서 파우치는 이날 캘리포니아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트럼프의 독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만이 나의 관심사다. 다른 일과 관련해선 영화 대부의 대사처럼 사적인 감정은 없고 순전히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무섭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듣는 건 싫죠.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예, 부정적이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냥 그런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 짜증나, 또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 짜증나면서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뭐 놀러 다니고 뭐 개념 없이 뭐 굴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안 잡히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제로님 말씀처럼 이게 듣기 싫어도 이거는 뭐 짜증나 하면서 듣기 싫어해서 안 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또 8월 달에 사우스 다코타에서 오토바이족들 그 80주년 행사가 열흘 동안 있었는데 그때 46만 명이 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전역 60% 되는 곳을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뭐 그때 뭐 당연히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그랬었죠. 근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강행된 대규모 모터사이클 축제가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슈퍼 전자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팬데믹 상황에서 50만 명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 전체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계속 요모조모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16일 스가 내각이 자국 내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12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스가 총리가 오늘 27일쯤 강요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한다고 하고요. 이 처리수가 오염수잖아요. 근데 이 후쿠시마에 오염된 곳을 복구하면서 나온 그런 물을 뭐 정화를 했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약 120만 톤의 오염수에는 여전히 인체 유전자적 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허용치 기준 최소 100에서 2만 배 이상 포함되어 있고 또 80%가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그저 국내에 국한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이 자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인류에게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 이 사안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혼란을 틈타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강행하려는 것이라는 축집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어서 환경 관련 소식입니다. 작년 한 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거의 50만 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대기 오염이 미숙아와 저체중아를 출산한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고요. 저체중아는 폐렴과 전염병에 취약하고 미숙아는 폐가 덜 발달돼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도시들의 실외가 아니라 실내 대기 오염이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대기 오염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일반적인 대기 오염이 아니라 150년 전 런던과 실내에서 석탄 뭐 이런 화재가 발생한 다른 곳에서 겪었던 그런 대기 오염이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 도시의 인구 밀도와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고르면서 느낀 것이 요즘 벌어지는 이 많은 자연재해 사건들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사장의 먹살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에 맞게 제가 그 먹살경제 소개말을 힙합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같이 어깨를 좀 들썩들썩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모두 시달린 지 이제 10개월이 다 돼가네. 도대체 낙엽처럼 빗물처럼 한없이 떨어진 우리의 경제, 이렇게 어려울 때 뭘 하지? 들어보세요. 팟캐스트 뮤세 먹살 경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사장님. 임프레시브해요. 패치인 그 토론토의 원성구 감독님이 무슨 힙합 대회 나간다고 해서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우리 나이는 힙합을 할 나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뭐 어떤 것이든 가능하죠. 했습니다. 네. 뭐 잘하네요 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은데. 뭐 자화자찬하고 그러세요. 오늘 해드릴 텐데. 모자도 스냅백으로 맞추신 게 그 이유가 모자 있으셨네요. UNC 이걸 또 맞추고
방송을 하려면 이제 돈 좀 들어가더라고요. 예. 지금 먹살경제 지난번부터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로 녹음을 모든 내용을 하지만 일부 요모조모라든가 멱살경제만 우리가 유튜브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도 해서 유튜브로 올린다는 사실,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이 들으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지? 뭐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지금 화면 보고서 같이 얘기 나누잖아요. 그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렸고, 뭐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좀 개그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경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영양가 있는 얘기들 들려줘서 고맙다, 뭐 심지어는 어디 있다 인제 나타났냐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듣고 뭐 그래야 하는데, 그런 말은 잘 안 들리고 진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그가 그게 무슨 개그냐 하면서 역사를 진짜 잡으러 달려오는 사람이 없질 않나. 어머, 누가 그랬어요?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건 할배 개그도 아니다. 아유, 이렇게 안 참 그랬어요. 욕을 먹고 있는데 이제 찔리셔가지고. 더욱 노력해야죠. 제일 듣기 좋은 소리는 잘할 때까지 계속해 겁니다. 자, 계속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여튼 뭐 좀 쑥스럽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계속 지금 관심사항 2차 경기부양책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간단하게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 날 상원이 타겟티드 에이드 빌이라고 있었죠. 뭐 PPP 스몰 비즈니스와 뭐 개인 뭐 몇 가지만 합쳐가지고 0.5조만 딱 선별로 지원한다는 그 안이 화요일도 투표를 했는데 부결되고 수요일도 부결됐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래도 화요일까지 내가 이제 그냥 데드라인을 잡아서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다 끝난 걸로 하겠다 했는데, 화요일 지났지만 아직 합의는 안 됐고, 그래도 낸시 펠로시는 뭐 백악관이랑 다 얘기 잘 되고 있으니 이번 주 말에는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원에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부결 2번 되고 나서 뭐 1.8조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지금 막 헷갈려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언론을 살펴봐도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될지 안 될지. 어떤 얘기 들어보면 뭐 주말 정도에는, 선거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누구 얘기 들어보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공화당의 상원에서 2번이나 부결됐잖아요. 이거를 좀 더 좋게 봐요. 부결됐으니까 이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거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합의될 때 부결된 거 또 더 깎아내리거나 그걸 또 올리진 않겠죠. 그러니 그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한번. 지난번에 제가 그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 왜 빨리 합의 안 하느냐, 왜 자꾸 그 금액에만 연연해 하느냐, 이렇게 뭐 원망도 했고, 우리 제롬님도 그런 쪽에 더 동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시에나 칼리지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의 72% 이상이 민주당 안이 좋대요. 역시 제 생각이랑 똑같아요.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이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2.2조 이상 부양안, 민주당 안이 좋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공화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당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팬데믹에서 약간 의외의 결과가 있어요. 약간 의외의 결과. 그 센서스 뷰로 인구조사국이라든가 갤럽 이런 여러 단체들이 여러 부문, 우리 과연 코비드 19
이 지금 10개월 지났는데 아까 제가 랩으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개월을 지나왔잖아요. 이러고 나서 과연 우리 경기가 어떤가, 우리 경제가. 요거를 조사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중에 조금 약간 눈에 띄는 것들 4가지만 딱 요약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율 있죠? 포버티 라인. 지난 1, 2월에 비례해서 5, 6월에 떨어졌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다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빈곤율이 10.9%에서 9.4%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건 아니죠. 조금 떨어졌죠. 뭐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 4월에 나온 케어스 액트 때문에 그래요. 정부 지원금이 팍 뿌려지니까 그 빈곤선 있죠? 빈곤선을 넘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빈곤율은 하락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의 판매력은 더 강화됐어요. 수익률은 더 강화됐어요. 대기업은 더 커지고 스몰 비즈니스는 더 안 돼요. 제가 봐도 그 코로나 19 일어나기 전에 이미 리테일 비즈니스들이 다 힘들었었어요. 그때 뭐 뷰티 서플라이든 무슨 의류건 무슨 뭐 잡화점이건 여러 가지가 우리 한인들이 하는 업체들 특히 왜 그 온라인이 판매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아마존, 월마트, 뭐 심지어 벨크까지도 뭐 온라인으로 하던데 뭐 상당히 대기업들이 온라인으로 같이 옮겨가면서 대기업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코비드 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스몰 비즈니스는 더 안 좋아지고 대기업은 더 커지고 있다. 요 좀 슬픈 사실이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은 또 어떤 이득이 있냐면 고용 이득이 있어요. 일자리들이 없으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적은 임금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벤처기업보다는 안정된 대기업으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더 쉽게 더 우수한 인재들을 더 싼 가격으로 다양한 부문에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있죠. 지난 한 4월에 경제활동 규제가 일어나고 할 때 재택근무자, 그러니까 완전 재택근무자, 며칠도 안 가고 그냥 쭉 집에서만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51%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8월, 9월 되면서 완전 재택근무자의 비율은 33%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 점점.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석되냐면 완전 재택이 51%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되고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하게 할 것이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약간 반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오프 당한 건 아닐까요? 재택근무.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다시 회사로 와서 근무해라 하는 숫자가 다시 꽤 많다는 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완전 재택으로 딱 다 돌아서지는 않는구나.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해서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있죠. 각 스몰 비즈니스들한테 페이롤을 낼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스몰 비즈니스들한테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반반. 효과가 있었다는 쪽과 없었다는 쪽 반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좀 약간 흥미로운 조사 결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ESG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ESG. 예,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이 표정이 역력하네요. 우리 패널분들. 예. 자, E는 environment, 환경, 사회는 social, 사회적인 문제, G는 governance, 지배구조. 이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사업을 새로 할 때 이것도 투자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주식이나 뭐 연금 뭐 이런 거 투자하는 이런 투자를 할 때 옛날과는 달리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냐면 환경에 도움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돕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뭐 경영권과 뭐 노동조합의 관계, 그다음에 뭐 주주들과 경영주의 관계, 뭐 뇌물이나 부패 같은 거 없는 것, 이런 지배구조가 깨끗한 곳에 투자를 더하자 해서 이런 하나의 투자의 운동이에요. 뭐 물론 이게 사회 변혁 운동처럼 뭐 대단한 운동은 아니죠. 그냥 하나의 흐름, 새로운 흐름이라고나 할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환경 문제 성윤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정치타짜에서 김영은 교수님이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할 때 공해를 많이 생산하는 전통적인 굴뚝산업, 에너지산업,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점점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지구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죠? 지금 블랙 라비스 매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인종차별적이고 그런 기업보다는 인종차별적인 무슨 행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사회적인 이 갈등, 긴장, 이거를 좀 푸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를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로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뭐 웰스파고인가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막 어카운트 막 숫자를 일부러 늘리려고 막 직원들한테 가짜 어카운트 만들어라 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옛날에 웰스파고에. 이러한 경영권의 부패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곳에 투자를 안 하고 이러면 이런 좀 안 좋은 회사들이 점점 도태되고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의 새로운 투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뭐 연금이나 자기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ESG 요 분야에 이렇게 투자할 것을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요 새로운 용어 ESG 인베스트먼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예, 사회 이거는 제가 막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찾아보시면 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언급만 하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참 괜찮구나, 그런 목적으로 요 한번 이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롬님이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그거를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공약 부분을 잘 김영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한인 자영업자분들은 뭐 트럼프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는 거는 좋은데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했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같은 거 보세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높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서 그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일으키게 해서 결과적으로 고용 효과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런 경제 이론을 신봉하는 그런 정책을 선호하는 게 공화당 아닙니까? 좋은 말로 얘기해서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별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말은 그런 듯한데 그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 낙수물 효과라고 하고 저는 물 흐름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우리말로 물 흐름 효과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뭐 어느 부분 일정 정도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지금 기를 쓰고 경기 부양책을 작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확관화하죠. 지금 많은 돈을 갖다가 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부자들의 세금으로 이걸 다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없는 사람들이 세금 내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화당은 자기의 지지 기반한테 밉보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구 큰 부양책을 반대하고 작게만 하자. 그것도 자기들의 필요로 한 곳에만 이렇게 하려고 이 부양책의 숫자를 자꾸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인 상공인, 한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누가 우리한테 유리한가?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투표 양상이 아까 김영훈 교수님이 세세하게 두 후보의 공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공약 같은 걸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슨 종교 논리 있죠. 아, 트럼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그래서 트럼프야. 이런 논리라든가. 아, 이민자들 뭐 멕시코 이놈들 아유 그놈들 막 강간범이고 뭐 우리 뭐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뭐 트럼프한테 표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아, 바이든은 중국하고 뭐 소용없어. 트럼프처럼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까 김영 교수님 얘기대로 다 따져보니까 트럼프가 한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임프레시브한 장면은 연출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미국 경제에 이렇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그렇다고 뭐 중국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는데 그냥 떠도는 소문처럼 트럼프는 중국에 강하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그저께 연설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세금 얼마 냈죠? 750불 냈죠. 트럼프가 중국 정부한테 세금을 20몇만 불씩 냈더라고. 몇 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딱 발표했어요.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고. 그건 페이크 뉴스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뭐 법인 설립하고 뭐 하면서 이런 위선적인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그냥 뭐 전혀 딴 뜬구름지 않는 그런 뭐 종교 논리라든가 인종 논리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여담 또 하나 할게요. 빨리. 이건 가게에서 제가 그 느낀 건데 라스트 네임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있죠. 미국에서 살다 보면. 라스트 네임. 예를 들어 라스트 네임이 뭐 컬러도 많아요. 미스터 화이트, 미세스 블루, 뭐 미스터 블랙 많죠. 뭐 그린. 근데 진짜 이상한 라스트 네임이 있어요. 우리 가게 손님 중에 진짜로 내가 2명만 예를 들면 뭔데요? 레이브 있습니다. 미스터 레이브. 강간할 때 레이브. 스펠링도 같아요? 네, 완전 같아요. 그런 라스트 네임 있어요. 장명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개명. 라스트 네임은. 그렇죠. 예. 또 한 명은 어머, 서커예요. 어머. 서커. 헌서커인데 HU가 N이 들어갔지만 헌서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라스트 네임 손님이 왔는데 뭐 레이브야 레이브.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 야, 너 진짜 라스트 네임이 레이브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라스트 네임 때문에 얼마나 인생 동안 시달렸겠어요. 이 사람만이 아니지. 조상 대대로 이 라스트 네임 때문에 신기하네. 물론 뭐 누군가는 갈겠지만 웬만하면 그대로 지켜오지 않습니까? 라스트 네임은. 뭐 그런 사람들한테 너 라스트 네임이 뭐야? 너 왜 그래? 이거 진짜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입가에 미소를 짓고 막 웃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눈치 없는 사람은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 미국 친구들이 제 한국 이름을 미국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석한.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여기는 석한이라고 썼는데 그 여권이나 그 소셜 카드는 석H리로 써요. SUCK예요? SUK를 쓰는데 처음에는 물어봐요. 너 숙이냐고. 아니 석 그러는데 이 미국 친구들은 석 발음을 못하고 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디 가서 제 이름을 한국 이름을 얘기하기가 조금 꺼림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이름을 계속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손님의 거래 때문에 어느 그 회사의 레프리젠티티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프리젠티티브는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미스터 레이프 이러지 않고 미스터 RAPE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딱 정말 교양 있게 말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 얻은 교양을 우리 미웃의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아, 뜬금없이 봤습니다. 아, 정말 멋있었어요. 예. 그 마음, 그 마음을 아니, 하나의 이렇게, 교양이잖아요. 교양이고, 그래서 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네, 갈등들 안 일어나게 맞아요.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순간에 뭐 딱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예. 있으면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맞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늦었어요. 저의 어설픈 랩, 또 환상적인 개그, 그다음에 알찬 정보 이 둘둘 말아서 196화 먹살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사장님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뭔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그리고 4.16 약속 국민연대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는 세월호 기억문화제가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주제로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7시에 열리고요. 오마이뉴스 TV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에 힘을 북돋고자 사진 이어 올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손글씨와 사진을 찍어서 4.16 연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프롤로그에서 소개해드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루이스 글릭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신만의 삶,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장 나다운 삶일 텐데요. 그것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 있는 편안한 가을날 밤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루이스 글릭은 책상에서 벗어나 세상과 교류하면서 비로소 글이 써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